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이 쪼개질 수 있는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봐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든지 제국으로 흘러가게 되면 나라는 결국은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금방 중국이 갈라지진 않아요. 점성학적으로 보면 조건이 맞게 되면 독립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금방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2032년 그때쯤 되면 신장이나 위구르 등에서 일부 지역이 독립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겨요. 2030년 이후를 제가 좀 왜냐면은 다 찾아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는 2030년 이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왕성이 이제 물병자리로 점점 각도가 더 커지죠. 그때 중앙 권력 구조와 엘리트들의 문제가 터져 나오고 좀 힘든 시간을 거치게 될 거예요. 2030년부터 33년 사이는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되는 기간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천왕성의 각도도 돌발 사건이 불거져 나온다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이 생긴다든지 2031년부터 2034년 사이에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때가 이때예요. 또 토성과 해왕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통제를 하기 힘들어지는 2030년부터 35년 사이에는 중앙 권력이 점점 그 통제를 잃게 돼요.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중국 중앙 권력이 점점 힘들어지고 내부 지역적으로는 독립 시도를 한다든지 분리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돼요. 완전히 쪼개지지는 않는다 해도 일부 지역으로는 독립 가능성이 이때 강하게 생길 수 있는 기간이에요. 제가 이걸 점성학적으로 찾아서 각도를 다 봤는데 신장 위구르 지역 쪽으로는 2031년부터 33년 내부 불만이 누적이 되고 국제 압력도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티벳도 32년부터 34년 사이에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앙 권력이 통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몽골도 2030년부터 32년까지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만도 커지고 저항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신장 위구르가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되고 티벳, 내몽골이 그 뒤를 따르게 될 수 있어요. 중앙 권력은 자기 힘을 유지하고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독립 시도를 하는 것이 이때 현실화될 수 있게 되겠죠. 왜 제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명왕성이 트랜시딩 명왕성이 중국 내일월 달과 90도 위치가 돼요. 2023년부터 2035년 사이에 그렇게 되죠. 이 달이라는 것은 국민, 또 대중, 사람들의 마음, 또 사회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플루토가 달에 접근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강한 압력을 받게 되고 또 자기네들이 통제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영향을 받게 돼요. 대중 심리도 무너지게 되고 또 숨겨진 불만들이 또 갈등들이 마구 터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명왕성이 지금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점점 그 위치가 각도가 0도에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힘이. 국민의 감정이 더 강해지고 또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동안에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중앙 통제 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내부 구조 전체를 흔드는 아주 긴 20년간의 장기적인 압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토성의 트랜시딩 토성이 내일월 태양과 이것은 태양은 천칭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내일월 선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죠. 그래서 전통, 질서, 제도 이런 것들이 세런이라면 태양은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지도자를 뜻해요. 이게 스퀘어가 되는데 정체성과 제도가 충돌하게 되고 또 리더십의 한계가 오게 돼요. 이게 특히 강해지는 기간이 2030년이고 2030년부터 2033년 사이예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천왕성과 중국의 내일월 세런 이것은 11번째 집의 소셜 엑시스에 액티베이트 되는데
이때 질서와 통제가 깨지는 어떤 폭발적인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돌발적인 사건, 사고, 또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할 수 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커다란 사건, 사태, 소요 이런 것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2031년부터 2034년 사이에 통제가 힘을 잃게 되는,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되겠죠. 트랜시팅 넵튠이 네이럴 머큐리와 비너스와 선 스텔리움에 어포즈가 돼요. 죄송합니다. 90도 위치가 돼요. 이때는 현실과 환상,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선전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정보는 왜곡되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두 갈라지게 돼요. 아무리 통제를 해도 국민의 혼란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진짜 가짜가 마구 섞이게 되고 내부 여론과 혼란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2030년부터 35년 사이에 영향을 강하게 끼쳐요.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중국이 아마도 갈라질 수 있는 영향을 제일 크게 받게 되는 기간이 30년부터 35년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30년이 지나게 되면 대중들의 마음, 대중들의 국민들의 감정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체제, 또 권위, 또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시험대 위로 올라가게 되는, 또 통제력과 국민들의 차이가 완전히 와해되고, 또 작은 돌발적인 사건이 그리고 내부 갈등이 반복되면서 부분적으로 갈라지는 나라들, 독립의 씨앗이 현실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통틀어서 가장 위험한 해를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이 동시에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하는 또는 작동하는 해가 굉장히 중국의 위험한 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보면 2031년부터 33년 사이예요. 명왕성이 네이럴 세런을 건드리고 천왕성이 네이럴 마스와 세런과 각이 되고 해왕성이 네이럴 머큐리와 비너스 선 스텔리움에 작동하는 때예요. 거의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압박하는 시기가 이때예요. 그래서 2031년부터 2033년은 중앙 질서 그리고 권위 시스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이 또 거의 동시에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정보가 마구 퍼지고 심리적으로 혼란이 일어나죠. 제도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되고 정보는 마구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관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변수들이 여기저기서 마구 터져 나오게 되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제도적으로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힘은 굉장히 커지고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커져요. 그러는 기간 동안에 제도적으로 한계를 느끼게 되고 돌발 사건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마구 동시에 퍼지면서 이때 가장 위험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국은 이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분열이 되는 씨앗이 이미 뿌려진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커다란 나라들은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만약에 중국이 미래 몇 년 안에 분열하게 된다면 중국 내부뿐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큰 변화가 물론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만주나 지역적으로 어느 부분을 우리가 특히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저절로 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중국의 분열을 얘기를 하다가 산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혹시 이런 발단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을 했었거든요, 항상. 근데 중국에 사실은 올해 7월 달에도 화성과 천왕성이 180도 위치가 될 때
돌발적인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댐에 관련된 갑작스러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 10월달, 12월달도 세런이 명왕성과 스퀘어가 돼요. 이때도 시스템에 굉장히 압박이 강하게 가해지는, 그래서 구조물에 부담이 가게 되는 가능성이 생기죠. 2028년 2월서부터 6월 사이도 화성이 천왕성과 만나게 돼요. 이때는 갑작스러운 어떤 압력이 가해지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폭우 또 홍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댐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근데 제일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기간이 2030부터 2031년 사이예요. 플루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각도로 위치하죠. 이때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이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그 전에도 2026년 7월달, 2028년 초반에도 2월서부터 6월 사이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어요. 만약에 산샤댐이 무너진다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충격을 주는데, 이 산샤댐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물리적 재해가 오기 때문에 경제, 또 물류, 또 주거지, 사람들 사는 곳에 피해가 굉장히 크게 생기겠죠.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때 부담을 크게 떠안게 돼요. 점성학적으로 보면은 플루로가 천왕성과 세런과 모두, 이 에너지가 모두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플루로는 지진을 많이 뜻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무너짐, 보이지 않는 곳이 문제가 생기는 것. 그 유라너스는 돌발적인 사고, 지진을 뜻하잖아요. 토성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정부 통제력은 약화되고, 또 지방으로, 유라너스라는 것은, 어퀘리어스라는 것은 커뮤니티, 지방, 또 이렇게 집권이 아니고, 중앙 집권이 아니고 지방 분권으로 가는 민족의 힘, 민족이니까 커뮤니티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재난 대응에 실패를 할 확률도 높아요.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우리는 따로 독립하겠다, 너희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하고 하는 요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점성학적으로 보면 화성과 플루로와 유라너스와 세론이 모두 다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면 단순 재난으로 멈추지 않아요. 중국 내부 구조와 권력에 직접적인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중국의 산샤댐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좀 보려고 했는데 또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봐드릴게요. 여기까지 중국의 산샤댐과 나라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점성학은 하나의 가능성이고 패런 레코그니션이에요. 수학처럼 과학처럼 딱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